매니저님, 시장이 너무 네. 많이 빠졌어요. 사실 9월에 거의 3%씩 두 번을 폭락을 했거든요. 3%가 아니라 거의 막 4, 5%까지 그러니까요. 시장이 폭락에 나와줘서 네. 사실 뭐 9월이 6월에 거의 준하는 시장의 폭락에 나왔어요. 6월에도 20% 한 달 만에 하락에 나왔는데 네.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20% 가까이 폭락에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든 시기인가 그러니까요. 아닌가. 그리고 코로나 이전 가격 수준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실감이 굉장히 크실 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뉴욕 증시가 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0월에 대한 어떤 시장 전략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긴급 점검 네. 시간으로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면 6월에 하락장 빠지고 다시 맞습니다. 또 태조 이방원 섹터가 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9월에 지금 좀 많이 빠진 상태인데 네. 앞으로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더 밀려날 건지, 아니면 6월 이 상승장처럼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10월에도.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10월 시장은 9월보다는 어쨌든 좋을 것이다.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고 더 빠지진 않을 것이다. 더 빠지더라도 네. 9월만큼의 그런 폭락세는 멈출 것이다. 네. 그래서 월 초반에는 그래도 반대임의 물량들이 계속 출회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제 CPI 지표 발표 전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나올 수는 있어도 10월 시장은 뭐 어찌 됐던 간에 9월 시장보다는 좋을 거니까 9월 폭락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말 강력하게 올라갔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삼성 M&A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시세가 좀 분출이 됐었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꿈틀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시장의 어떤 개별 섹터들 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네. 폭락장에서 정말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이제 투매 패닉셀이 멈추고 시장의 수급이 안정을 찾았을 때는 오히려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다. 네. 그래서 시장의 하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달이 10월 달이고 FOMC 회의도 안 열리잖아요. 11월 초에 FOMC가 있지만 자이언트 스텝을 이미 못을 박은 상태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미 국제 유가가 10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CPI 지표가 이제 3개월 연속 꺾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러면 10월 또 11월에는 인플레이션과 또 그리고 통화 정책이 피크아웃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항상 먼저 선반영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증폭됐을 때 6개월 전부터 증시는 먼저 이제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우리가 확실한 종목들을 모아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하락장보다는 10월 시장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네.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락이 나와도 하락은 제한적이고 네. 올라가도 어느 정도 반발 매수. 6월 달에 폭락장이 나왔고 역대급 반대 요인이 출해됐을 때 7월 달에는 그래도 썸머 랠리가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히려 CPI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될 수 있고 또 그래서 9월 달에는 거의 6월에 준하는 20% 가까운 폭락이 나왔었는데 10월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네. 좀 회복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을 랠리라고 좀 이름을 붙여봐도 될까요? 가을에서 이제 초겨울 랠리 정도? 초겨울 랠리.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뭔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뭐 ETF를 산다던가 아니면 네. 아예 지수 상승에 좀 베팅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매니저님? 지금 이제 와서 막 인버스 지금이라도 인버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네. 선물 옵션 뭐 푸시라든지 뭐 ELW 풋을 지금 막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뭐 1980까지 맞습니다. 코스피가 떨어진다고 이런 뭐 전망이 나왔거든요. 또 이제 하락론자 네. 뭐 일명 쇼쟁이라고 하잖아요. 쇼쟁이들이 이제 1,500포인트까지 시장이 폭락한다라고 지금 1,500포인트요? 하여튼 그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와. 항상 시장이 폭락할 때는 네. 하락론자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하락을 파는 장사치들이 나타나기 마련인 건데 시장이 많이 빠진 것도 많고 과매도가 나온 것도 맞지만은 사실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의 어떤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서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 전설적인 월가의 투자자들도 그리고 방향을 맞춰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은 네.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좀 버티고 또 그리고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베팅하고 기다리는 거지 네. 시장이 빠질 때는 하방에 베팅하고 올라가면 상승에 베팅하고 이거를 다 맞춘다고 했을 때는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됐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하방에 베팅해가지고 큰 돈을 번 전설적인 투자자는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이 하락의 막바지에 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은 인버스와 곧버스를 매수할 게 아니라 코로나 때도 하락론자들이 10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하면서 인버스와 곧버스를 추천을 많이 했었었는데 네. 그때 만약 곧버스를 매수했던 사람들은 시장이 2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영원히 그 가격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차라리 인버스와 곧버스 시장이 만약에 급락하고 더 빠질 거라 우려하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종목을 시장에 베팅하면 됩니다.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분할로 네. 뭐 코스닥 레버리지든지 아니면 코덱스 200 선물 그 ETF 상품에 네. 우리가 이제 분할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엔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올해 물가 지표라든지 또 그리고 통화 정책 어느 정도 피크아웃 신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도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 상반기 안에는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주변 서방 국가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전쟁이 끝나버리면 모든 게 해결돼 버리고 시장의 폭등장이 다시 한번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레버리지를 계속 분할로 매 월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네. 현명한 전략이다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네. 금융위기 때도 또 그리고 IMF 때도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했던 IMF, 전 세계가 망한다고 했던 금융위기, 또 그 외에도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또 코로나 여파 때도 다 추세 하단선을 이탈했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고요. 네. 지금 이 가격 자체가 오히려 11년 전 2011년도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11년이 지났고요. 기업들의 가치들은 밸류는 2배, 3배 이상 올라간 상태인데 매크로적인 이슈로 지금 주가가 그대로 급락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뭐 초 저평가 구간이고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네. 월봉 차트를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직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네. 있습니다. 빠졌을 때는 레버리지를 모아갈 때지 이제 와서 곧버스와 인버스를 매수할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라고 네.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레버리지를 매수하면 사실 네. 종목을 고를 필요도 없고 맞아요. 그냥 고민을 좀 덜 수 있을 그런 것 같아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내 종목을 새롭게 교체를 했는데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안 가는 그러니까요. 것만큼 네. 원통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시장이 올라가고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코스닥이 3%, 6% 올라가면은 그건 10%, 12% 올라가고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면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ETF 레버리지 상품에 접근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마음도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또 하락장에 네. 우리나라 시장이 또 유독 큰 폭으로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영국의 5배 정도 네. 이상 빠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수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걸까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 중심의 이제 국가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수출 의존도가 큰데 지금 원 달러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뭐 미국 달러, 강 달러 기조가 계속 이어졌던 거는 우리가 수차례 경기 침체를 겪었었고 그때마다 이제 달러가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네.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의 통화 가치가 다 일제히 급락했고 처음만 하더라도 우리 원화 가치 하락이 OECD 국가들과 비슷한 흐름으로 같이 하락에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급격하게 하락에 나와주고 있는 이유는 많은 지금 미국의 기업들과 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지금 투자를 좀 줄이고 있는 상태고 네.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이폰 14 관련해서 증상 계획을 철수를 했잖아요. 그럼 국내 어떤 대표 기업들과 반도체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디램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시장에 매기가 쏠릴 수가 없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원화 가치가 좀 일제히 좀 급락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레버리지에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환율에 대한 민감도는 확실히 떨어졌다. 네. 왜냐면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어떤 이제 원달러 환율의 어떤 원화 가치의 하락보다 훨씬 더 이제 상쇄할 정도로 크게 지금 기업들의 가치가 지금 이제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히려 좀 순매수로 유입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하락에 막바지에 와 있고 사실 지금 환율의 수준이 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다 올라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11월 중간선까지는 미국이 강달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왜냐하면은 강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사실상 다른 나라로 전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이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계속해서 강달러 기조를 이어가고 연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11월 초에 FOMC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말한 거기 때문에 중간 선거 이후에는 통화 스와프라든지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국은행과 다시 한번 또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서 통화 그 원화 가치 하락을 좀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원화 가치 하락은 결국에는 시장의 안정을 찾았을 때는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서서히 글로벌 증시가 이제 바닥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화도 다시 안정을 찾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그랬을 땐 외국인 수급이 더욱더 강력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1월 중간 선거 이후로 네. 탄력적인 지수 상승을 맞아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상품들 우리 투자자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10월 상승장에서 핫할 만한 섹터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